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어제 이제 5- 전 시간에 5-1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5-2번부터 풀 건데, 일단은 두 가지 형태라고 했죠. 하나는, 자, 절대값 자체가 원점에서의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의를 일단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제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상수가 되어 있는 경우, 상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범위로 풀 수 있다. 또는 자, 뭐 x-2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x-2는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상수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x에 대한 절대값이 두 개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값을 일단 풀어야지만 그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 그거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양수이면 플러스로, 그다음에 음수이면 마이너스로. 자, 다시 말하면 자, 요 값이 나올 때 a가 양수이면 그냥 a로 나오는 거고요. a가 만약에 음수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양수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 어제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5-2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5-2번. 자, 일단은 뭐부터 체크해라. 얘네들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것부터 0이 되는 x값부터 찾는 거예요. 왜?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양수.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가 -1일 때 0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x가 2분의 3일 때 0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두 점을 순서대로 수직선 위에 찍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2보다 작을 때, -2와 2분의 3 사이에 있을 때, 2분의 3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해결한다고 했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 이런 약간 헷갈리면 뭘 대입해봐라? -2보다 작은 값 중에서 아무거나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얼마를 대입했다? -3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물론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굳이 대입을 안 해도 바로바로 눈에 보이긴 해요. 이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수직선 안에 그 그래프 그려놓은 것만 봐도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어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익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숫자를 대입해서 판단하는 걸 합시다. 그래서 -3을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거는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2로 나오고요. 두 번째 또한 마찬가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2x -3, 얘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x -2x니까 바로 풀겠습니다. -3x고요. 그 다음 -2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1을 2양해서, 자,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눕시다. 나누게 되면 부동으로 바뀌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알 수 있어요. x는 -3보다 작다.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나온 해가 이거예요. 그럼 이 공통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선에다가 자, -3, -2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2보다 x가 작다가 됐어요. 이게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고, 자, 그럼 두 번째는 -3보다 작대요. 이게 이제 구한해죠. 자, 그럼 두 개의 공통된 부분 어디예요? 자, 빗금친 부분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x가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해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끈은 당연히 이렇게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음수로 나오게 돼요. 자, 이것도 만약에 헷갈리다 싶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거, 뭐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좋겠죠. 0.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고 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 음수가 되는 걸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나오고, 자, 요거에 이제 공통된 부분을 처음 조건과 그 다음에 나온 결론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면,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2분의 3 써놓고,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냐면 2분의 3까지예요. 2분의 3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5보다 작대요. 자,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자, 구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공통된 부분이 있다 없다? 아, 공통된 부분이 없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요 조건에서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는 거죠. 해는 없다 라고 표시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자, 세 번째는 이제 좀 익숙해지겠죠. 2분의 3보다 커버리면 둘 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자, 계산하시면 3x 그 다음에 11, 그래서 x는 3분의 11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수직선으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합시다. 체크 한번 하면, 자, 2분의 3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1, 처음 조건은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막상 해를 구해봤더니 x는 3분의 11보다 크대. 자, 공통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는 3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하나로 한번 수직선으로 그어서 해의 구성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를 체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수직선을 긋고, 첫 번째 1번에 의해서 나온 거는 마이너스 3보다 작대요. 그 다음에 2번에 해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3분의 11보다 크대요. 자, 그렇다면 자, 1과 2, 3이 두 개를 합친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해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x는 3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쓰면 되겠어요. 자, 어제 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6번 들어갈게요. 자,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 6번 문제예요. 실제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만 잘 보시면, 자, 문제 6번. 오른쪽 편은 금속의 불꽃 반응에서 금속이 방출하는 빛의 파장에 대한 불꽃색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칼슘이 불꽃 반응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 자, A 나노미터죠. A 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해요. 그럼 결론은 이 절대값 부등식을 풀어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어서 A 값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겠니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구합시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선생님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즉 절대값 안에 있는 그 값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절대값 정의를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10보다 작으려면 a-600이란 것은 뭐보다?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를 바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게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600을 더합시다. 다 왼쪽 오른쪽에다가. 그러면은 600을 더하고요. 자, 그럼 가운데는 a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600을 더해요. 자, 그러면 a의 범위는 590보다 크고, 그 다음에 610보다는 작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 선생님 동그라미 친 부분, 이쪽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 결론은 무슨 불꽃색? 주황.
자, 주황색 붓을 주황색을 띄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진 않죠. 그래서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실제 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활용 문제도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제는 이제 중단은 마무리 3번은 다뤘었고요. 이제 중단은 마무리 4번 볼게요. 문제 잘못 적었네요. 자, 선생님 수정할게요. 자, 여기 중단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제 우리 풀었었죠.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다시 적을게. 자, 원래 문제가 이거예요. 중단은 마무리 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1번은 정의 이용하는 거고 2번은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범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푼다? 얘는 3x 플러스 1이 5보다 크다. 즉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의 거리인데 원점에서의 거리가 5보다 큰 경우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경우랑 그 다음에 5보다 큰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x는 3분의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제 쉽게 근을 구할 수 있겠죠. 굳이 뭐 수직선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걸 똑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놈이 0이 되는 값들 생각을 해보니까 x가 얼마? 1, x가 얼마? 4인 경우에 그래서 수직선에 간단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경우 1과 4 사이, 4보다 큰 경우가 바로 절대값을 푸는 부호들이 이렇게 바뀌는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둘 다 음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절대값 풀고 나오는데 자, 둘 다 이렇게 음수로 나온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플러스 4 5 그래서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걸 수직선을 그려서 처음 조건하고 그 다음 나중 조건 결론이죠. 이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자,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실제 해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뭐한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봤더니 실제 크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에 의한 근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1 이상이고요. 4 미만일 때 자, 앞에 x-1은 양수가 될 것이고 뒤에 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우면 뭐 한다? 요 사이에 있는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 보라 그랬어요. 자,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xx가 소거되니까 자, 한 번 더 풀죠 뭐 이렇게. 자, 요 식에서 x 소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좌변에 남아 있는 건 뭐만 남냐면 3만 남고 우변은 6이에요. 6이 3보다 항상 크죠?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어떤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근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문제 요 식들이 전부 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전부 양수가 돼서 이렇게 나오죠. x-1 플러스 x-3 4.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자, 이항을 하면 11. 그래서 x는 얼마보다? x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직선을 이용해 봅시다. 2분의 11은 5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4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1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처음 조건은 4 이상 이게 처음 조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 범위 안에서 해를 구해봤더니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마치 등호 들어가죠. 자,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 자, 그래서 x는 4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1 이하가 된다고 세 번째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은 뭐 하면 돼요? 마지막은 자, 이 전체 1, 2, 3를 다 합친 게 바로 전체 해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하나의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분의 11. 자, 첫 번째 조건 색깔을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다음에 1 빵꾸뽕 이렇게 사이값이 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1 포함되고요. 그 다음 4가 포함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해보죠. 4 이상 4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2는 또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1과 4가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1까지 전체 실수가 다 포함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1 이하. 자,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평 18번 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제 절대값 앞에 상수가 좀 곱해져 있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약간 계산이 조금 까다로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수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x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수의 개수를 계산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결하라? 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x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고요. 여기는 x가 2일 때 0이 돼요. 그럼 숫자를 수직선 위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사이에 있을 때, 클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쓰면 된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주어진 부등식은 둘 다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갖고 오면 부가 바뀌겠죠.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3x 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아이고. 자, 그러면 얘는 자, x는 5 이상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주어진 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구할 건데 실제 구해봤더니 5보다 뭐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해가 없다. 잠깐만요. 해가 없다. 자,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 씁시다. 해는 없다.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다는 범위 안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절대값을 보면 첫 번째는 양수로 나오고요. 자, 두 번째 x-2가 아직도 음수니까 이렇게 플러스 3 x-2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자, 정리하면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잠시만요. 쌤이 부호 틀렸다. 잠깐만, 다시 쓸게요. 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쌤이 위에서 아래는 맞았네요. 아래는 2의 x 플러스 1이 맞고요. 여기 부호가 쌤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이거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러면 실제 결과값을 구하면 자, 위에만 다시 볼게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6. 자, 그럼 계산하면 x는 9가 돼서 어쨌든 보니까 이거 9로 바뀌니까 해가 없긴 없네요. 자,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2번 다시 돌아와서 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요걸 수직선으로 그어서 자 처음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2 자 그래서 포함이 되고 요 범위 안에 있었는데 실제 근을 구해봤더니 이 범위 안에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1은 여기 있으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공통된 부분은 비금진 부분. 그래서 x는 1 이상 그 다음에 2 미만. 자 이게 실제 근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러면 자 이 두 식이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절대값만 없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자 계산합시다. 2x 2 마이너스 3x 6.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8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x는 부동으로 바뀌고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직선 잠깐 그립시다. 자 2 이상 그 다음에 7 이하. 자, 공통된 부분은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는 2 이상 그 다음에 7 이하인 해가 나오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구했는데 첫 번째는 해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서 해를 구했는데 이 해를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 2, 자 7. 자 1은 포함이 되고 2는 포함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는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7도 포함이 되네요. 자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비금친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x는 얼마? 1 이상 7 이하. 자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의 개수가 아니 정수의 개수가 하래요. 1에서 7까지니까 몇 개예요? 7개죠. 7개. 자 하나만 더 체크를 합시다. 자 A, N, B. 자 이때 A하고 B는 정수라고 하면 첫 번째 1번. 자 이 정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정수의 개수. 자 B-A에서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요. 둥호. 자, 두 번째 A 이꼴 그 다음에 N B. 자 둥호가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B-A 답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자 AN B. 자 이러면 몇 개냐면 B-A에 둥호가 다 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뭘 하나 해보면 하냐면 요거를 보세요. 7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6이잖아 6. 근데 개수는 7개야. 자기 자신을 하나 앞에 거든 뒤에 거든 하나 더 해줘야 되게 돼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수 구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함수의 여러분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만 있어도 실제로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좀 부실한 아이들은 꼭 한 번씩 더 복습을 한 이후에 2차 부등식을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부등식이란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전부 이항을 해요. 자, 이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겠죠. A가 0이 돼버리면 2차식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좌변이 미지수 x에 대하여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2차 부등식을 푼다. 2차 부등식 해를 구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느냐? 자, 보시면 자, 1번과 2번 보세요. 자, 0보다 큰, 그 다음 0보다 작은, 어떤 2차식이 0보다 클 때의 해를 구해라, 0보다 작을 때의 해를 구해라.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 바로, y는 하고 2차식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y는 하고 표현해서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y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y좌표가 y값이 0보다 클 때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바로 그게 2차 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y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자,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y가 0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그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바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요게 0보다 작다라는 말은 y는 라고 이렇게 2차 함수를 만들어 놓고 바로 y값이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말 또한 마찬가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프.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자,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 y축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잠시만요. 자, 여기 x축, 이거 y축이라고 하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뭐 2차 함수 그냥 대표적인 그래프를 그릴게요.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자, 또는, 아이고, 안 쓰던 걸 쓰니까.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자,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자, y가 항상 0보다 큰 부분, 즉 x축 위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보세요. 자, 이거 y가 항상 0보다 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 하나 그릴 건데,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y가 0보다 항상 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1번, 즉 2차식이 0보다 클 때의 어떤 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빗금을 채우면, 자, 이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0보다 클 때의 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보시면, 자, 위로 볼록이 함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건, x축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y가 0보다 클 때니까 바로 1번식에서 이야기한 바로 2차식이 0보다 클 때의 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빗금을 치면 이 빗금 친 x축 위에 빗금 친 부분, 바로 이 x값의 범위가 바로 해다.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 요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y가 0보다 작을 때, 자,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자, 바로 노란색으로 칠한, 잘 보이나요? 자,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해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자, 이 부분의 그래프인데 바로 x 값의 범위니까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x 값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자,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자, y는 하고 2차 함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그래프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래프 x축과 만나고 있냐 안 만나고 있냐, 자, 이렇게 판단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유형을 세 가지로 표현해 놨죠. 하나는 d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접하는 경우,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때 판별식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판별식.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1번. 자, 요게 사실은 이렇게 y는 라고 표현해 놓으면 좋겠네. 즉 y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y 값이. 그럼 y 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어디냐면 바로 이 범위죠, 이 범위. 이 범위. 그래서 x가 뭐 한다?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큰 범위가 해당되겠네. 그럼 두 번째. 자, 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똑같은 식인데 뭐만 들어가 있다? 등호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등호. 자, x축과 만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부터 포함돼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자, 0보다 작대요. y는 라고 표현하면, 자, 그러면 y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바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칠한 부분.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등호만 알파 베타 양 끝점에 등호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접하는 경우예요. 접하는 경우.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요 그래프가 0보다 크대요. 0보다 큰 범위를 봤더니 자, 알파는 포함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요? 뭐 방법이 두 가지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써요. x는 뭐가 아니다? 알파가 아닌 자, 모든 실수예요. 만약 굳이 이걸 부등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알파보다 크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포함이 된다? 바로 알파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포함이 되니까 위에서는 알파가 뺀 나머지 모든 실수였는데 이제는 알파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뭐라 쓰면 돼요? 바로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0보다 작은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전부 다 0 이상이잖아요. 0 이상. 그래서 실수 있다 없다? 이거는 해가 없다. 이거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들어가 있네. 등호. 언제입니까? x는 알파. 자, 딱 그냥 하나 있는 거죠. 접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만나지 않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0보다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죠. 그래서 모든 실수. 자, y값 전체가 다 0보다 크잖아요. 위에 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호.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실수죠. 0보다 크니까. 모든 x에서 0보다 크니까. 자,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자, 0보다 작아. 0보다 작은 거. 자,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 그래서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자, 예제 풀면서 이야기할 건데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어떤 그래프만 그렸냐면 a가 0보다 클 때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런데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부등호 바뀌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위에 있는 그래프 그렸던 걸 이용해서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0보다 작은 경우 x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위에 걸 생각해주면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예제가 총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겠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예제 1번. 자, 일단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x-1, x-5. 자, y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실은 이런 조금만 연습이 되면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 처음 연습 단계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 y축은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x축만 그릴게요. 자, 1하고 5하고 만나니까 자,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뭘 원하냐? 0보다 큰 범위를 원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0보다 큰 범위는 자,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이 범위. y값이 x축 위에 있는 것들. 자, 그러면 해를 어떻게 쓸까요? 얘는 x는 1보다 작거나 x는 얼마보다?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볼게요. 바로 이제 2번. 자, 요거는 조금 이항에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딱 보자마자 자,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 제곱꼴이 되는 게 보이죠. 자, 근데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지.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1이야. 요렇게 지금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0보다 작아지는 경우, 즉 y 값이 x축 아래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그래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가 있다 없다.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해는 없다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예제 3번.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만듭시다. y는 x제곱 2x 플러스 2. 자, 얘를 이렇게 완전 제곱을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물론 요거를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해도 돼요. 판별식 사용하면 1 마이너스 2에서 0보다 작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 1. 자,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붕 떠 있죠, x축 위에. 자,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이때 뭐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0보다 큰 근을 구하라는 거죠. 0보다. 근데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뭘 구해라?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에 대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이용하시고요. 조금 더 숙달하면 선생님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2차식의 어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2차식에 대해서 바로 구하는 걸 이야기를 아마 할 거예요, 조만간에.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그래프 여러분들 그리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나머지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선생님이 예제 3가지 유형을 풀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문제 1번, 2번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 문제 3번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일단 숙제를 내고 다음 시간에 요 문제들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문제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유형들 반드시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을 해결해라. 일단은 지금 연습 단계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